유럽 전역이 2025년 또다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및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과 산업 마비 우려 속에 각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가장 싸고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안전보다 이익, 기술자의 자부심보다 엘리트의 오만을 선택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였던 LNG 운반선 오딘호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가 파국을 예상했습니다. 노르웨이 CEO는 기술을 멸시했고 해결책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곳, 대한민국의 한 은퇴 기술자에게 그 파멸을 봉인할 마지막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설계도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산 기술의 전부였고 다른 하나는 15년 전 그들의 오만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동방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한 사람이 그들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내며 문제를 해결한 한국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경식. 평생을 조선소 용접 마스터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은퇴 후에도 이 낡은 거제도 구석의 작은 조선소를 지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곳은 안식처였고 용접 불꽃은 세상의 소음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볕 좋은 오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작업하던 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 진동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옌스 페테르센. 옌스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의 CEO였습니다. 그가 저를 알 리 없었지만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기술 국산화를 위해 피땀 흘릴 때 국제표준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저희를 좌절시킨 그 경쟁사의 수뇌부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 차가운 노르웨이어가 곧바로 용건을 뱉어냈습니다. 그는 제 딸 지연이 자기 회사 직원이며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 발주한 LNG 운반선 오딘호의 기술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의 안전보다 제게 상황을 통보했다는 오만한 우월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당신과 다릅니다. 현실적이죠. 그 말은 제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놈 봐라. 여전히 사람의 자존심을 긁는 재주 하나는 여전하군. 내 딸을 이용해서 나를 건드려? 그래, 내 딸이 너희들에게 뭘 배웠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옌스는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오딘호가 인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렸습니다. 그는 제가 평범한 은퇴 기술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15년 전 우리 기술을 무시하고 선택했던 그 가장 싼 LNG선이 이제 유럽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통화가 끝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노르웨이 발로 새로운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행 초대형 LNG선 오딘호 출항 직전 극저온 밸브 이상 감지. 사상 최악의 에너지 공급 마비 우려. 제 딸이 지금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증오하는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위기 속에 모든 것이 그들이 멸시했던 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을 벗고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서랍 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것을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오래된 설계도면. 그 위에 새겨진 비밀번호를 누르자 얇은 종이의 끝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것처럼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옌스 페테르센, 내 놈의 오만이 내 딸을 구하리라. 노르웨이 발 속보는 유럽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오딘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마비된 유럽의 동맥이었고 그 LNG가 멈춘다면 수천만 가구가 얼어붙을 위기였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세상의 위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지연이 그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그래, 자업자득이다. 15년 전에 내 기술을 비웃고 가장 싼 중국 배에 목숨을 걸었지. 이제 와서 내게 뭘 바라는 건가? 나는 은퇴했고 세상은 그들을 벌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바로 그때 딸 지연에게서 화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크린 너머 지연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극저온 밸브 균열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며 현장의 중국 및 유럽 수리팀은 모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LNG 화물창에 미세한 진동 패턴이 감지돼요. 이건 일반적인 결함이 아니에요. 내부 구조가 영구 변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이어 이 배의 설계는 옌스 CEO가 승인한 15년 전 아빠가 국산화를 시도하다 좌절된 바로 그 유럽의 구형 기술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한 유럽의 구태의연한 기술. 옌스 페테르센은 그 기술로 제 등을 쳤고 지금 그 기술이 그를 포함한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그때 아빠가 만들었던 국산 기술에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숨겨진 제어 시스템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의 설계 도면에는 무언가 달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딸은 제가 가진 기술의 마지막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나를 떠났던 그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내게 돌아온 건가? 아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잃지 않으려는 기술자로서의 책임감. 저는 복수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옌스 페테르센의 파멸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멸의 파편 속에 유럽 시민들의 겨울과 무엇보다 제 딸의 안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기술자의 자부심은 인류의 안전이라는 데에 아래 침묵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지. 내 아빠가 15년 전에 그 배에 몰래 심어둔 백도어. 이제 그걸 여는 방법을 알려주마. 저는 1챕터에서 꺼낸 그 오래된 설계 도면을 펼치고 수첩 속에 잊힌 암호를 찾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국산 기술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연에게 백도어의 존재를 알린 바로 그 시각, 노르웨이의 옌스 페테르센은 여전히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경력의 오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가장 경멸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쉽게. 옌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기술은 필요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즉시 투입되어 최단 시간 내에 선박을 복구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저와 우리 기술을 또다시 전 세계 앞에서 짓밟았습니다. 그는 오직 돈과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했지 LNG 화물창의 미세한 금속 피로도를 계산할 줄 몰랐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배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핵심 부품을 파손시켰고 러시아 기술자들은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할 수 없는 임시 방편만을 제시했습니다. 오딘호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균열은 더욱 깊어졌고 선박은 폭발까지 48시간이라는 최종 시한을 알리는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멍청한 놈.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50년의 숙련도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이제 와서 내게 기어들어 오지 마라. 나는 내 딸을 구할 것이고 내 놈의 파멸은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것이다. 저는 오래된 조선소의 낡은 창고에 틀어박혔습니다. 15년 전에 설계도면 지연에게 전송받은 오딘호의 실시간 센서 데이터 그리고 제 손때 묻은 공구들만이 저의 조력자였습니다. 저는 딸과 극비리의 원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지연은 제 지시에 따라 극저온 화물창의 좁은 검사 통로를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걸 만져도 되는 건가요? 온도 센서가 영하 160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지만 저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정확히 5번째 볼트의 나사선을 확인해라. 거기에 내 아빠가 남긴 표식이 있을 것이다. 제가 세운 계획은 단순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LNG를 비상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균열 주변의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균열의 확산을 잠시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의 순간 제가 15년 전에 설계도에만 남겨두었던 국산화 시스템을 가동시켜 선박을 구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옌스는 여전히 제가 노르웨이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조선소로 노르웨이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노르웨이 외교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차경식 씨, 노르웨이 국영 기업의 요청으로 당신은 지금 즉시 오슬로로 출국해야 합니다. 이는 협조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는 지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숨겨진 터미널을 열어라.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저는 그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이 모든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노르웨이 대사관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제가 오슬로로 가지 않으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LNG선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고 옌스의 오만은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야만 해결될 문제였으니까요. 그들은 결국 제게 굴복했습니다. 저는 딸 지연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LNG선 오딘호가 정박된 중국의 한 항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옌스는 형식적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하청 기술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도착한 것을 마치 값싼 문제 해결 도구를 손에 넣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옌스는 비서실을 통해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현장 작업 범위는 안전 점검에 국한됩니다. 모든 기술적 결정권은 노르웨이 본사가 가집니다. 비용은 시간당 지불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제가 LNG선의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막고 저의 기술 노하우만을 훔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오만은 끝이 없군. 내가 내 놈들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기술을 훔치려 하다니 하. 그래. 해봐라. 내 놈들이 훔쳐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버린 껍데기뿐이다. 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만든 백도어를 통해 선박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균열이 발생한 곳 주변 유럽 특허 부품 아래에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요. 선박 안전 시스템의 최하단에 15년 전 저와 함께 일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한국의 후배 엔지니어 이정태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지연이 저에게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이정태는 옌스의 회사의 중국 기술자로 위장 취업하여 LNG선 건조 과정에 참여했고 선박의 특정 시스템에 치명적인 유럽산 밸브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부품의 코드를 심어두었다. 고 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정태 아저씨가 남긴 암호가 있어요. 이것은 아빠의 백도어를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이에요. 라고 전했습니다. 옌스가 저를 이용해 기술을 가로채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오만 때문에 몰락했던 후배의 숨겨진 조력이 저에게 새로운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옌스에게 보란듯이 선박 중앙 제어실로 가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옌스는 당황했습니다. 당신에게 제어실 접근 권한은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옌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파멸을 완성할 2개의 열쇠를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제 오래된 설계도와 후배가 남긴 숨겨진 코드. 저는 옌스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배는 당신의 돈으로 움직이지만 그 심장은 당신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로 뛴다. 당신이 제어실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배는 12시간 안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발할 것이다. 그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저는 낡은 설계도면을 옌스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국산화 기술의 핵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옌스를 제압하고 중앙 제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저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지만 여전히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선박 내의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15년 전
제가 국산화에 반대했던 그 유럽 특허 부품이 있는 격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금속 격실 안에서 녹슬어가는 부품의 틈새로 LNG가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품은 당시 최고의 효율을 자랑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파열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옳았다. 내 놈들이 돈 몇 푼 아끼자고 가져온 그 오만한 기술이 결국 너희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구나. 기술자는 돈이 아니라 안전을 팔아야 했다. 그게 너희와 나의 차이다. 옌스는 제 뒤에서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경식 씨, 이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당신의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제발 이 배를 구해 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굴복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파멸을 원했고 그 파멸은 그 스스로의 손으로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사과나 돈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옌스에게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기술과 나를 믿는 나의 딸하고만 일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십시오. 옌스는 결국 힘없이 제어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습니다. 그가 나가자 저는 딸 지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제가 구상한 두 번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후배 이정태가 남긴 코드를 이용해 유럽 부품을 영구 봉인하고 우리가 15년 전에 개발했던 국산 시스템을 가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기술을 믿지 못하고 떠났어요. 현실에 안주했다며 아빠를 원망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떠나서 이 배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다. 너는 내 아빠를 구한 것이고 한국 기술의 위상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회한은 사라지고 기술자로서의 뜨거운 자부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과 함께 메인 터미널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6시간. 모든 것을 걸고 15년의 한을 풀 최후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녀는 6시간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숨막히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LNG 화물창의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후배 이정태가 심어둔 코드를 이용해 유럽 부품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옌스 페테르센은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성공할 경우 이 모든 기술과 공이 한국의 것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의 광적인 집착은 파멸의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옌스는 선박의 보안팀을 동원하여 저와 지연을 제어실에서 끌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제어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차경식, 지금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나오십시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옌스는 저에게 통화로 마지막 협박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국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 지금 멈추고 제게 이 선박의 제어권을 넘기십시오. 그래,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내 놈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군. 하지만 내 놈의 오만은 내가 15년 전에 세운 계획까지는 닿지 못한다. 내 마지막 복수는 내가 나의 실패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딸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저의 의도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것은 LNG선 전체를 자멸 시스템으로 위장하여 영구적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코드였습니다. 제가 코드를 입력하자마자 선박 전체에 주 시스템 정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인 화물창 가동 정지, 선박 제어 영구 봉인, 폭발 위험, 최고 단계. 지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곧 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구 시스템은 완전히 죽었다. 이제 그들에게 끌려가자. 제가 제어실의 문을 열자 보안팀이 저와 지연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옌스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경식,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파멸시켰어. 그의 절규는 저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징표였습니다. 저는 굴복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낡은 설계도면의 뒷면에 숨겨두었던 진짜 가동 코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옌스는 제가 선박을 파괴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봉인했다고 생각한 LNG선 내부에는 15년 전 제가 국산화에 성공했던 완벽한 비상 시스템이 숨죽인 채 저의 마지막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끌려나간 직후 통제실 내부에서 아주 미세하고 희미하게 새로운 시스템이 깨어나는 듯한 작은 전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딸 지연과 함께 격리실에 갇혔습니다. 옌스 페테르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LNG선은 완전히 멈췄고 선박 시스템은 영구 봉인 경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자신이 주문한 배가 결국 파멸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옌스는 제가 선박을 자멸시켰다고 믿었습니다. 제 기술력을 증명하려다 모두를 파멸시켰다고. 하지만 그가 파멸했다고 믿는 그 순간 저는 제 오래된 설계도면의 마지막 암호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5년 전 유럽의 오만에 굴하지 않고 제가 홀로 남긴 진정한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그래, 폭발 위험 최고 단계라. 내 놈의 시스템이 파멸했다고 경고할 때 나의 시스템은 비로소 깨어난다. 내 놈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 놈의 모든 것을 앗아가겠다. 저는 격리실 벽에 설치된 낡은 통신 단말기를 발견했습니다. 딸 지연이 미리 발견하고 신호를 조정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말기에 제가 외운 마지막 암호와 후배 이정태가 남긴 코드를 결합하여 중앙 제어실로 전송했습니다. 저는 원격으로 봉인된 선박 내부에 숨겨진 국산 비상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선박 전체를 뒤덮었던 영구 봉인 경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맑고 단호한 음성이 선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형 비상 LNG 압력 조절 시스템 가동. 메인 화물창 안정화 시작. 폭발 위험도 해제. 그 목소리는 마치 한국의 기술이 15년 만에 세상에 부활했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옌스는 절망적인 얼굴로 TV 카메라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를 통해 새로운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선박이 멈춰 선 채 스스로 LNG를 안전하게 냉각시키고 있다는 것. 그의 눈빛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파멸시켰다고 믿었던 한국 기술에 의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LNG선은 완벽하게 안정화되었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비상 시스템은 유럽의 어떤 기술보다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파멸을 외쳤던 옌스의 절규와 LNG선을 완벽히 제어하는 한국 시스템의 냉정한 효율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의 오만은 온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격리실 창문 너머로 옌스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파멸한 존재였습니다. 명예, 돈, 그리고 그의 오만까지. 저는 딸 지연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LNG선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멸한 그의 손으로 찢어버렸던 그 10년치 계약서를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LNG선 오딘호의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가동시킨 한국형 비상 시스템은 유럽의 구형 기술을 비웃듯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격리실에서 풀려났고 딸 지연은 제 품에 안겨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옌스 페테르센은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자신의 오만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을 위기에 빠뜨린 죄로 노르웨이 국영기업 CEO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전 세계 언론은 그의 기자회견 영상과 제가 선박을 봉인했던 자멸 시스템의 진실을 번갈아 보도하며 그의 위선과 오만을 비웃었습니다. 완전한 파멸. 내 놈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과 명예가 내 놈을 가장 먼저 버렸다.
나의 복수는 기술로 시작해 정의로 끝났다. 이제야 15년 전 내 놈이 찢어버렸던 그 계약서의 가치를 알겠는가. 옌스가 몰락하자 그의 회사 내부에서는 LNG선 위기의 진상을 파헤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옌스가 한국조선소와의 기술 협력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찢어버렸던 10년치 장기 기술 계약서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면 겨울을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노르웨이 회사의 새로운 대표는 저에게 사과하며 당신의 기술 없이는 오딘호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LNG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통보했습니다. 가격은 15년 전 당신들이 멸시했던 그 기술력의 정당한 가치대로 재협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는 영웅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하고 다시 거제도의 작은 조선소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연은 노르웨이 회사를 떠나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부녀는 LNG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용접 불꽃 속에서 지난날의 회한을 태웠습니다. 옌스의 파멸은 통쾌했지만 그것은 제 승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승리는 15년의 고통 속에서도 기술자의 자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설계도면을 불태웠습니다. 그 안의 복수와 회한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새로운 설계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K-LNG 2.0. 저는 딸 지연과 함께 웃었습니다. 나레이션 기술자의 가장 큰 복수는 무엇일까요? 힘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관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실력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영원히 이 땅 대한민국에 새겨질 것입니다.